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말한 차기 정권의 사회복지제도 6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금액이에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헛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인데요. 이걸 단독가구 2,400만원, 헛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4,3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보다 기준이 20%씩 올라가는 거죠. 최대 지급액도 올라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헛벌이 가구는 312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돼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일하려고 하고 생활이 많이 나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고 지원금이 확대돼요. 윤석열 당선인은 생계급여 기준 소득 인정액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이겠다고 해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값인데요. 수급자분들의 근로소득 공제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해 주겠다고 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컷오프제를 적용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에 사는 수급자분들에게는 주거용 재산을 안 보거나 대폭 완화해서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수급자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지금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보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분들도 지금보다 생계급여가 많아져요. 여기에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게 월 1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수급자분들은 그 대상도 많이 확대되고 수급비 자체도 많이 오르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해보세요. 세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더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사유인 분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상인데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 분들 중 위기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 기준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인데요. 차기 정권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이름을 국민 안심 지원 제도로 바꿔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 조건을 크게 완화했는데요. 그래서 위기 사유를 좀 더 확대하고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해요. 또 지금은 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으면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 액수도 늘리고요. 지원되는 금액도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26%인데 이걸 40%까지 올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1인 가구 기준 약 77만 원, 2인 가구 약 130만원, 3인 가구 약 167만원, 4인 가구 약 20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지금보다 지원 인력을 확대해서 대상자분이 신청한 지 48시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아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컷오프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안심지원제도에서는 주거용 재산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차기 정부는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2%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다면 한 달에 20만원을 아동 양육비로 받고요. 만약 조선세대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이 만 5세 이하 아동이라면 자녀 1명당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 가족이 만 5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자녀 1명당 1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이라면 한 달에 20-3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준이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각각 기준 중위소득 80%, 100%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은 2인 가구 260만원, 3인 가구 335만원, 4인 가구 409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되고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지원 기준은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원, 4인 가구 512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돼요.
5번째는 주거복지예요. 윤석열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오래된 공공임대주택도 개발하겠다고 했죠. 또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판자집과 같은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에게 임대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기준도 현재 기준 중에서도 46%에서 50%로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약이 실현된다면 1인 가구 97만원, 2인 가구 163만원, 3인 가구 209만원, 4인 가구 256만원인 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을 주거급여 금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 금액은 주거급여 금액이 아니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고요. 주거급여 금액은 현재 지금 보시는 것과 같아요.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 보장 수준의 집 임대료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저 보장 수준의 집은 지금 보이는 표처럼 되는데요. 그래서 1인 가구라면 부엌과 방 1개가 있는 4.2평의 집, 2인 가구라면 식사실 겸 부엌과 방 1개가 있는 7.8평의 집, 3인 가구라면 식사실 겸 부엌과 방 2개가 있는 10.9평 집이 최저 보장 수준의 집이에요. 올해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를 최저 보장 수준과 비교했을 때 100% 현실화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이걸 100% 현실화하겠다고 해요. 지금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기준이 4개밖에 되지 않아서 정부가 주거급여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기준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겠다고 해요. 또 관리비까지 주거급여를 산정해서 수급자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6번째는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가 재난처럼 많이 나온 것을 말해요. 정부는 현재 1년에 최대 3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5천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해요. 또 지금은 입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대상이지만 외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이렇게 6대 중증질환만 해당돼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걸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또 자영업자나 저소득계층은 아파도 소득이 없어진다는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치료 기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지원해서 생활비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금 정부는 이걸 2025년에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보다 더 빨리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말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약이 잘 시행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